먼저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조는 상당히 지금 모순적 판단, 그 다음에 딜레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한국노총에서 조사한 건데, 노조 간부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일자리 줄어든다, 비정규직 늘어난다, 빈부격차 심해진다, 부정적 판단, 4차 산업혁명이니까 70 내지 80, 일자리 문제는 거의 90%가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혜택을 줄 거다,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또 긍정적 판단도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판단과 부정적 판단이 보험되어 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런 모순적 상황 속에서 그 딜레마를 지금 느끼고 있다. 이거는 기아자동차의 노조 간부가 인터뷰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공장에. 자동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또 등장이 되면, 많은 조합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낄 거다. 많이 대비했습니다, 그동안. 즉, 파괴적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기술적 배양 시나리오. 이거는 지금 경험적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2013년부터 10년, 2013년까지의 그 통계인데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거의 큰 변화 없고 심지어 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량적 파괴적 시나리오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그 다음에 노하우는 아직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 없어진 일자리가 있으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AI 등장이 되면서 이제 파괴적 시나리오가 다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20%가 줄어들 거다, 30%가 줄어들 거다, 고용이. 근데 고용을 해보고 새로 고용을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 대응 전략도 국내나 OECD 국가들을 볼 때 상당히 고용 실업, 대량 실업 쪽으로 가는 조짐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이유가 AI가 지금 적용되는 분야가 거의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경우에는 전문직을 기술적 대체 효과보다는 보조 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AI가. 그래서 이 AI의 효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는 한가지 얘기되는 것만큼 그렇게 고용에 어떤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이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문제는 초음고용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문제, 그 다음에 노동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직업적 이동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이제 분자가 심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과정의 문제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동 과정은 크게 보면 작업부와 숙련, 자율성의 문제 세 가지로 공유화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 과정의 전체적으로는 여기 이제 이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긍정적인 변화,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그런 이중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작업부와의 경우를 살펴보면 육체적 부하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대신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이제 해석이라든가 이런 정신적 부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부하는 줄어들지만 정신적 부하가 늘어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그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숙련도 전문적인 증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스트스타 빌리거 이런 얘기 뭐냐면 더 싼 것을 만들기 전에 더 싼 것을 만드는 대신에 더 나은 것을 만들자. 싼 거 만들면 비용경쟁으로 들어가니까 더 나은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서 더 많은 인력.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하고 이제 제조업 이 두 산업을 비교한 건데 OECD 국가에서
여기서 보시면 사전에 협의하고 들어온 사업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협의하지 않고 들어온 사업자보다 훨씬 더 업무 성과나 업무 만족도나 정신건강, 보건안전 부분에서 전부 다 우월합니다. 이만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사전에 먼저 이제 그 문제를 다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와 놓고서 사전 사후 처리하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바꾸기도 쉽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여의 효과가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종합적인 관점을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건데요. 우리도 이런 것들 좀 학습을 통해서 디지털 관련된 단역 프로젝트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로운 노동도,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 그 문제인데, 플랫폼 새로운 노동은 지금 그 교섭이 어려워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법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요즘 뭐, 오분류 수정이라든가, 노조법, 이사람들 개정,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상당히 많은 그 법적, 제도적 개선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가 서로가 상충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특히 유럽 연합의 플랫폼 노동 그 지침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 이제 규제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AI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의 이제 그 사업장법이라든가 그래서 거의 단번이 노사당론도 효율성이나 경쟁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쟁론으로 탁입니다. 대신 지금 디지털 함께 전환과 함께 새로운 개혁 갈등이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사이버 프로레타리아, 사이버에다 프로레타리아 합친 사이버 타리아 또는 인포메이션에다 프로레타리아 합친 프로레타리아 이들이 상당히 그 불안정 노동에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새로운 계급 갈등의 그 요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새로운 지역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커다란 과제가 등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디지털 전환성이 없습니다. 뭐 지금 나오면 되는데 그 기여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 디지털 기술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탄소 배출, 그다음에 자본주의적 성장 방식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통찰이 요구되고 그래서 이 노조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